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되어가는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저에게도 잘해주죠. 사실 결혼 전에는 이런 남편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는 국민학교 동창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인연이죠. 엄마가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제가 종종 모시러 갔는데 그날도 그랬어요. 엄마 모임이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갔는데 마침 시어머니를 모시러 온 남편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말해주길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에 대해 물어보고 또 엄마를 통해서도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던 거죠.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들끼리 아는 사이니까 괜히 부담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꾸준히 연락했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인사만 하더니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죠. 남편은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서로 마음도 맞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양쪽 어머니들이었죠. 동창이긴 하지만 사이가 그리 좋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학창 시절부터 미묘한 경쟁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성적도 비슷하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하게 낳고 그랬는데 늘 서로를 의식하며 지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끼리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반대했어요. 엄마는 왜 하필 그 집이냐, 다른 좋은 사람도 많은데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남편이 말해줬어요. 정말 답답했죠. 당사자들은 서로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반대하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특히 끈기 있게 설득했죠. 시어머니를 계속 설득하고 저도 엄마를 설득했어요. 몇 달간 이런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죠. 결국 양쪽에서 마지못해 허락은 해주셨지만 결혼 준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의견이 달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셨고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셨죠.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안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집까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희 집에서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엄마는 시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잘해주지만 시어머니는 달랐거든요.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집안 살림은 제대로 하는지,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까지. 정말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죠. 시누이는 아직 결혼 전이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명절 때면 저한테 온갖 일을 다 시키셨어요. 늘 저 혼자 주방 일을 다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음식도 제대로 못 배웠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그나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정말 심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동창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엄마는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셨거든요. 저도 억울했지만 시댁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누이가 변호사와 연애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누이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겐 더 대조적으로 대하셨어요. 사위감은 변호사인데 며느리는 별로라는 식으로요.
시누이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엄마가 과일도 좀 사서 가자고 하셔서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고 저 혼자 먼저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집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인사를 드렸더니 연락하면 바쁘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집 안으로 모시고 차라도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누이가 결혼하면서 전셋집을 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시누이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고 하는데 자신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합가해서 같이 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합가를 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것도 상의가 아니라 거의 통보 수준으로요. 제가 합가는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남편이랑도 상의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뭘 상의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어머니가 들어와 살겠다는데 거절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였죠.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스럽다고 남편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상의는 무슨 상의냐면서 더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들어와 사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거였죠.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저희도 신혼이고 해서 아직은 둘이 살고 싶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실은 네가 나랑 같이 살기 싫은 거 아니냐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직 합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준비는 무슨 준비냐면서 그냥 이사만 오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도 없고 혼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요.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이야기하자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중요한 일은 무슨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계속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결국 말씀드렸어요. 사실 합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무리하시지 말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야, 네가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네 애미가 그리 가르쳤냐? 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가 과일을 사서 오신 거예요. 제가 문을 살짝 열어두었거든요. 엄마가 들어오시더니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시어머니도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채에서 손을 떼었죠. 응, 내가 가르쳤다. 엄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멱살을 잡으셨죠. 시어머니가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너는 여기 왜 왔냐고 하시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염치도 없이 애들끼리 사는데 들어와 살겠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에 차분하신 엄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죠. 이 집도 누가 해줬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시어머니가 말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기세에 완전히 눌린 것 같았어요. 네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네 딸 변호사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전세금까지 뺏어 주려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내 딸한테 얹혀 살 생각하지 마. 엄마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셨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죠. 내 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너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 엄마가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평소에 이런 큰 소리 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더 뻔뻔한 모습을 보였어요. 가족끼리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네 딸은 왜 그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저를 탓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바로 받아치셨어요. 그럼 그런 며느리 찾아. 너 합가한다고 하면 내 딸 이혼시킬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확실히 수그러드는 게 보였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급격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죠. 남편이 집안 상황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대치하고 있고 제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정말 난장판이었거든요. 남편이 상황 파악을 하고는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넌 이야기하다가 며느리 머리채를 잤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합가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시면서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한테 그게 정말이냐고 물어봤죠. 시어머니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변명은 하지 마. 내가 직접 봤는데.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합가는 안 된다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아들까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완전히 기가 죽으셨어요. 너마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고 하셨지만 남편은 확고했어요. 저희는 합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죠.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알았다, 알았어라고 하시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더 합가 소리해. 네 아들 이혼남 될 줄 알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집이 조용해지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엄마도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당연히 화나실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며칠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다면서 혼자 원룸으로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이사를 가셨어요. 전세금은 정말로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리셨고요. 그런데 웃긴 건 시누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안부도 잘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리하면서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거의 연락이 없어요.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하죠. 남편이 가끔 혼자 가서 안부를 물어보긴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만약 엄마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합가를 강요했을 수도 있고 저는 혼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곱게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동창이라는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경쟁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남편도 저를 더 이해해주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요. 반면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정말 잘 모셔요. 효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죠. 그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양쪽 다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정쩡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제 편에 서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했는데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에서는 정말 이기적이셨거든요. 합가를 요구하면서도 저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거절하니까 폭력까지 사용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네 애미가 그리 가르쳤냐? 고했을 때 엄마가 응, 내가 가르쳤다고 대답하신 그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그 순간 완전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설마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보통은 미안하다, 우리 딸이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맞받아치시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멱살을 잡으셨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날 일을 겪고 나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당한 일에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와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기에 오히려 저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거든요. 누가 진짜 제 편인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단둘이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고 부모님과도 더 가까워졌고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